안녕하세요. 동의과학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심화과정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심화과정에서 임상사례 세미나와 실무, 전반기 강의를 맡게 된 유성우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현장 임상가를 대상으로 한 과정인 만큼 이론을 나열하기보다는 근거 중심의 임상적 판단과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 과정에 입학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과정은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듣는 수업이라기보다 임상 경험을 어느 정도 쌓은 이후에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학생 여러분들께서 근무를 병행하면서 야간이나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듣게 되는데 그만큼 효율적인 학습이 중요해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역시 불필요한 내용은 줄이고 임상에서 바로 연결 가능한 부분에 집중해서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동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을 외워야 하는가가 아니라 임상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특정 테크닉이나 방법을 정답처럼 제시하기보다는 왜 그런 선택이 나왔는지,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근거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얻어가셨으면 하는 것은 지식의 양보다 임상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의 틀과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만드는데 이 강의가 하나의 참고 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규 과목명은 임상사례 세미나 및 실무입니다만 이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근거 중심 물리치료학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그 근거를 어떻게 찾고 해석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라는 결론을 왜 그런 판단에 이르렀는지, 그런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또 무엇인지, 또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를 직접 찾고 공유드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 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영상과 같은 방식으로 사전에 녹화된 콘텐츠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 제작이나 편집이 전문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반학기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부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인물은 다들 아시다시피 방송인 전현무 씨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가 있어서 그 장면을 먼저 함께 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은 배우락의 날생으로 알고 있고 일본어나 중국어도 같은 한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학생은 스터디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스터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러너, 배우는 사람으로만 학생을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터디라는 말은 독일어 스튜디어렌에서 온 걸로 알고 있고 스튜디어렌이란 말은 배우는 것 플러스 연구하다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합격! 합격! 합격이다. 와, 이거 갑자기 떠오른 거잖아. 야, 오빠 질렀어. 배우락에 꽂혔어. 야, 이러니까 3사를 다. 아니야. 오, 너무 재밌는데? 임팩트를 한번 줘라. 방금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단순히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 시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수업에서 정답을 바로 찾기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생각을 의심해보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즉, 이 시간은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상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탐구하고 정리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학부 과정의 학생이 아니라 심화 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임상가 분들이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이기 이전에 이미 저와 동일한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지고 계신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임상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은 새로운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받고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시간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임상 판단이 어떤 전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판단은 어느 정도 근거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지 함께 점검하고 성찰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의 계획서입니다만 현재 녹화 시점에서는 아직 확정된 계획서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강의 계획서는 대면 강의에서 보다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연구를 통해 직접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연구를 기반으로 임상 실무에 잘 적용하면서 근거 중심 물리치료를 실천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다만 임상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직접 읽고 그 내용을 임상에 바로 적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연구는 어렵고 막연하며 시간이 많이 들고 당장 눈앞의 임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의사 선생님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6년의 의과대학 과정을 마친 이후에도 면허 취득 후에도 인턴 1년, 레지던트 3에서 4년, 총 4년에서 5년 정도를 걸친 수련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지식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직접 읽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연구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그 결과를 임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똑똑한 의사들도 왜 연구를 볼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떤 교육이든 정해진 일정과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고 필요한 순간마다 항상 꺼내 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오늘 당장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교육 역시 결국 연구를 기반으로 구성된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직접 읽고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은 임상가에게 있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기본 역량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첫 시간은 연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연구, 근거 중심 물리치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매번 챙겨볼 여유가 있을까? 병원에서 일하기도 벅찬데 연구까지 보는 게 가능할까? 혹은 다들 그런 거 안 보고도 임상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구심 자체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잘 읽지 않게 되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환경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무 시간은 빡빡하고 진료가 끝나면 바로 다음 환자를 준비해야 되고 하루가 끝나면 체력적으로 시간과 여유가 거의 남지 않는 구조죠. 이 상황에서 연구를 처음부터 읽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 시작조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연구를 어떠한 공부처럼 접근하는 순간 부담이 되지만 임상에서 생긴 질문을 확인하는 치료 도구로 바라본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연구를 많이 읽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연구를 임상에 맞게 쓰는 방법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야를 조금 넓혀서 글로벌한 물리치료계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를 보면 물리치료사 교육의 표준은 DPT, Doctor of Physical Therapy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학 박사를 표준으로 한다 이거죠. 즉, 미국에서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리치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물리치료사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그 교육기간 역시도 6년에서 7년 이상에 이르는 박사급 교육체계로 이미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이 정착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 역시 5년에서 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석사 또는 박사급 수준의 전문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구조죠. 또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 태국과 같은 국가들도 과거에는 2, 3년 과정의 직업교육이나 단기 학사 구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학사, 즉 4년제 교육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5년 물리치료학과 4년제 일원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물리치료학이 국내에서 하나의 전문 학문 분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학위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 영역의 확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미국과 같이 물리치료 클리닉의 개원,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하가 아닌 협업이나 의뢰 중심의 진료 구조,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변화한다면 물리치료사에게도 보다 독립적인 활동 권한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면허 취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전문성과 임상적 역량을 선제적으로 미리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적인 확대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국내에서도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법적으로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관 안에서만 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방문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국민보건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제도적인 완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의사의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의 형태로도 의료기사의 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과 법제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한 흐름을 보면 사실 물리치료 클리닉 센터를 합법적으로 개원하고 물리치료사가 보다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자리 잡은 배경에는 의료 환경 자체의 차이가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땅이 크다 보니 병원을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는 시골에서 수십 마일을 이동해야 하거나 의사를 만나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 클리닉 센터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 접근성이 매우 높은 환경입니다. 심지어 서양 의료 체계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물리치료사가 수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한의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가 어느 정도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만 보면 물리치료사가 국내에서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할 필요성 자체가 크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권한은 학문적 깊이와 전문성을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제도가 바뀌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전문성과 임상적 역량을 갖추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의사와 한의학과 물리치료학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그에 걸맞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단체의 경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이 발의되면 수십만 건의 반대 의견이 단기간에 모이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반면에 의료기사 직구는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의료기사에서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단합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는 임상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직역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기초적으로 연구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상가의 관점에서 이 연구를 어떻게 읽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연구를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천천히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임상에서 공부를 병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쉽고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정리해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연구를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바로 논문부터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보다 가장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알고 싶은가? 즉, 임상가로서 질문과 주제를 먼저 정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연구를 보기 전에 임상가가 어떤 방식으로 주제를 설정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임상에서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상 현장에서 직접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AI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했나?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었을까? 조금 더 나은 접근 방식은 없었을까? 이렇게 오늘 나의 치료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과정을 한 번 더 성찰해 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임상가가 AI를 잘 활용하는 바람직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정답을 대신 내려주는 존재라기보다는 우리가 던진 질문을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빠르게 확장시켜주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생긴 작은 의문들, 이런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이 AI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쉽게 사례를 풀어보면 오늘 했던 치료가 임상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된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는 거죠. 내가 이런 환자가 와서 이런 치료 행위를 했는데 어떤 가설이 뒷받침하고 있을까? 어떤 방법론과 어떤 이론 위에서 이런 선택이 이루어진 걸까? 이러한 질문을 AI에게 던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임상 행위 자체를 그 근거를 확인해 보는 것을 주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다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근거 중심 물리치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치료 결과가 좋지 못해서 환자의 피드백이 좋지 못했다면 이건 역시도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내가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가설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AI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러한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임상가들은 어떠한 접근을 했는지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치료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아니라 경험을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질문이 근거 중심 물리치료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는 꽤 단순합니다. 구글 스칼라에서 방금 정한 주제를 키워드나 제목 형태로 직접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구글 스칼라 외에도 펀메드와 같은 학술 검색 엔진들이 존재합니다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 역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데이터와 검색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인 구글을 통해서 대부분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접근성이 좋고 사용이 직관적인 구글 스칼라에서 연구를 서치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